만약에 29,000원까지 상승을 그냥 그대로 쭉 하게 된다면은 부분 매도를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정수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과 적당한 종목 개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RFHIC 하락 이유랑 약스의 상승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완화가 되는 분위기에, 이게 정말 막 주말에는 막 서로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싸우더니 또 며칠 안 지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죽자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네, 트럼프는 중국이 몹시 무역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좀 호의적인 얘기를 했고, 중국 측도 미중 갈등을 낮추려는 발언을 좀 내놨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무역 전쟁이 악화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차분한 태도와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차트가 이제 차트상으로는 음봉이었는데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양봉으로 끝났고, 이 음봉을 완전히 다 잡아먹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 단기적인 추가 하락은 조금 막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은 했죠. 0.93%로 상승은 했는데, 봉 자체로 보면 이제 어제 마이너스 4%를 거의 이제 반절로 못 되돌리는 그런 양상이었죠. 장중에는 한 2%까지 갔었는데 이제 음봉으로 끝나면서 그렇게 봉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21선에서 좀 안착하지 못하고 좀 저항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21선을 딱 뚫고 안정적이게 지지가 돼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4% 하락이 상당히 좀 타격이 컸잖아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고 오늘도 하락할지 걱정하는 그런 투자자, 시장에 끌려다니는 투자자고, 시장을 끌고 가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떨어지던 오르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나가고 종목수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현금과 주식 비중을 잘 관리하는 그런 투자자가 시장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시장을 완전히 이끌고 나가는 투자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시장에 휘둘리는 투자자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정말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랑 오늘을 조금 이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 코롱티슈진이 이제 상패 이슈가 있으면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급하게 빠졌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 쪽으로 해서 장 초반에는 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장 막판 들어서 좀 수급이 약해지면서 이제 헬릭스미스나 다른 여러 종목들도 거의 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장중에는 한 3, 4%까지 올랐는데 또 빠질 때는 뭐 한 3, 4% 빠졌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헬릭스미스 자체로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에 있는 것 같고, 이게 임상이 9월달 중순이랑 9월달 말에 다 가면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메지온이나 다른 여러 3상을 앞둔 종목들처럼 임상이 연기가 되거나 임상 발표가 연기가 될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트리 BNT는 좀 나쁘지 않았죠.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이었고 시장 대비해서도 좀 강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한번 만들고 약간의 단기적인 쌍바닥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정말 바닥이 정말 확인되고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21선이 계속 저항으로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21선이 앞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21선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만약에 완벽하게 지지가 받는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완전하게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헬릭스미스랑 GTBNT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뭐 종목 추천이 아니죠. 그냥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포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정도만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어요. 대부분은 이제 보합 정도에서 놀긴 했는데 RFHIC가 1.2%로 가장 좀 많이 빠졌고, 유비커스 홀딩스는
이게 지금 어제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오늘도 빠지는 모습이어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노아리스도 오늘은 약간의 차익 물량이 좀 나왔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RFHRC의 하락은 그냥 다른 것보다 하락이 좀 컸잖아요. 비교적. 이런 이슈가 있어요. 오늘 이제 9시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 3대 통신사가 결국 5G 상용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10% 올랐을 때 이제 기사가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중국 쪽에서 5G 투자를 원래 10월에 예상을 했었는데 한 달 당겨서 이제 10월에서 9월로 당겨지면서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3분기가 7, 8, 9가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3분기 때 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10%좀 급등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다시 10월 달로 미뤄지게 되면은 이제 예정된 컨센서스대로 3분기에는 실적이 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4분기부터 매출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슈를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럼 뭐 KMW는 RFHLC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 때문에 그 내일이나 내일 모레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좀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투자는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딜레이만 조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종목을 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포트가 이렇게 된다고는 이제 다 아실 텐데 5G랑 OLED, 비메모리, 바이오, 경영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만약에 제가 5G에만 이렇게 몰빵을 했었더라면은 5G가 또 안 가는 날도 많거든요. 이게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고 5G만 안 가는 그런 날도 많은데, 그럴 때는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개미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이제 다 하락을 했는데 5G가 좀 버텨줬기 때문에 제 포트가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5G는 좀 약한 반면에 바이오 지트리 같은 경우가 이제 지트리가 조금 강했고, 그리고 이제 야스가 상당히 강했죠. 야스가 장중에 한 15%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랑 이제 지트리나 뭐 이제 경협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강해주면서 이제 포트를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포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포트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포트고, 아직까지 크게 뭐 바뀔 만한 산업을 바꾸거나 그럴 만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주식은 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매수 매도를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10개 이상 많아지게 되면은 종목 관리가 되지 않아요.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종목에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 될 게 분기 실적 봐야 되죠. 분기 실적 봐야 되고, 사업 보고서의 어떤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봐야 되고, 뉴스 관련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물리적으로 이 10개의 종목을 모두 다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고 매도가랑 손절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관리가 되지 않고, 반대로 종목이 너무 적다면은 내가 이 개인 투자자는 이 기업을 100%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갑작스러운 악재 때문에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근에 상상인 같은 종목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종목인데 하한가를 지금 연속 2번 맞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제가 뭐 보니까 어떤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런 급작스러운 개별 종목이 몰빵을 했을 땐 이런 급작스러운 하락에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M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 2대 주주가 팔면서 이제 하한가까지 쭉 갔는데, 저는 이때 사서 6,000원 한 번 좀 10% 급등을 했었을 때 이제 팔아가지고 수익을 보긴 했는데, 이렇게 개별 종목에 몰빵을 했을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5개 이상, 최소한 5개 이상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포트를 좀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급락한 종목에서 수익 내기라는 영상을 좀 찍을 거고요. 이렇게 특별한 실적과 상관없이 급락을 했을 때 이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매지온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지온 자체의 기업의 변화는 전혀 없었는데 신라젠이 삼상에서 실패하고 이제 다른 이제 HLB 같은 종목들이 삼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것도 혹시 삼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과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하락을 하고 나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나서 지금 횡보 중인데,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포트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아는 종목으로 5개에서 10개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OLED 중에서 OLED가 좀 전반적으로 강했죠. OLED 종목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야스 종목이 가장 강했습니다. 장중에는 15%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지지 저항을 맞으면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지금 한번 2개가 좀 달려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8월 19일 날 2020년 실적이 100%, 99% 좋아지는 종목으로 야스에 대한 영상을 좀 찍었고, 그 당시에 이제 OLED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관심 있던 종목이 한송네오텍, 야스, 힘스, AP 시스템 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야스를 좀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른 OLED 관련주들도 다 좋지만 야스에 집중을 했었던 이유는 대형 OLED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LG 디스플레이에서 10.5세대 3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딜레이가 되지 않고 이건 확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야스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대형 OLED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OLED가 시장이 계속 커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야스가 이제 대형 OLED 경험이 있다는 것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물론 지금 당장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세한 이유는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다른 기업들, 다른 OLED 기업들에 비해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야스를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저의 그 판단이 결과론적으로는 맞았던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은 좋았고, 앞으로의 전략은 만약에 29,000원까지 상승을 그냥 그대로 쭉 하게 된다면은 부분 매도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야스는 이게 뭐 3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최소 4분기부터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한다면은 조정 기간이 또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21,000원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실폭은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지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 들고 있을 예정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2020년에 매출이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그럴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할 계획이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종목이 항상 내일 무조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승을 한다면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좀 만들어 보시고, 하락을 할 가능성도, 그리고 어디 부분에서는 좀 추가 매수의 계획, 이런 좀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좀 찍었고요. 네, 이상입니다.